안녕하세요. AN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고 일시적 이주택과 관련된 세법 해석과 예규들을 쭉 모아놓은 발표 자료죠. 이번 2편에서는 조정지역과 관련된 여러가지 세법 해석 예규와 일시적 이주택과 과연 다른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이 주택이 상속이 됐고 이 상속받은 주택과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이 일시적 이주택이 되려면 이 신규 주택을 언제 취득해야 되냐는 거예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사이의 기간이 1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 1년을 상속받은 후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은 나랑 같은 세대였던 배우자가 취득했던 시점, 그 시점부터 기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 개시일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 즉 이때부터 1년 뒤에 신규주택 취득하면 일시적 이주택 적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세대가 같으니까 당연한 거죠. 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판단은 보통 이제 세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세대에 대해서 상속을 받은 거는 뭐 새롭게 취득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8번입니다. 지금부터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 성립이 되면 과거에 3년이었다가 2년, 그리고 1년의 전입 요건이 있었다가 지금 다시 2년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일시적 이주택 기간보다 짧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데, 과연 언제 조정대상 지역에 일시적 이주택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비조정이 있습니다. 게임 끝났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비조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3년입니다. 그 이후의 조정으로 바뀌어도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 비조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9번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주택 취득,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조정에 있으니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3년입니다. 10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이것도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이 비조정이죠.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3년입니다. 11번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좀 복잡한데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특례를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 및 신규주택 전입 여부.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2년이었다가 1년에 전입 생겼고요. 자리가 없네요. 2022년 5월 10일에 1년 전입 있는 거에서 2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종전주택을 안 판 상태라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이주택을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종전주택을 안 판 상태라면, 그리고 신규주택을 이제 취득을 하는 상황이라면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12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종전주택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요게 3년이었다가 이 대책이 나오고 2년으로 줄었죠.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요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예 규정이 있죠.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거는 종전규정을 적용을 해서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3년입니다. 13번입니다.
이번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로 취득을 했어요. 즉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았다는 거죠.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랬을 때는 당연히 3년의 일시적 이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데, 이거를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공동명의로 바꿨습니다. 이거 세금 때문에 공동명의로 바꾸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랬을 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당연히 3년이에요. 왜냐면은 배우자한테 증여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소득세를 판단을 할 때는 세대 기준으로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런 거 판단하죠. 이게 세대 내에서 내가 배우자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을 판단을 할 때는 배우자가 새롭게 취득했다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세대 내에서 이제 지분이 좀 바뀌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배우자 취득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되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되냐,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3년입니다. 14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의 종전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주택 취득 계약을 9.13 부동산 대책과 12.16 부동산 대책 사이에 체결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는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2년이었다가 1년에 전입 요건이 생겼죠. 근데 이 사이에, 즉 2년일 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실제로 주택을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2년입니다. 15번입니다.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이 있었고 잔여 임대기간이 2개월이 남았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으로 2, 3일 전입신고해야 되는지, 이거는 지금 세를 끼고 산 거죠. 전세 끼고 신규주택을 산 건데 전세를 꼈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기간이 2개월이고 이 사람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임차인이 있으면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려주는데, 이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내가 2년 안에 여기를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 임차인을 내쫓고 본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전세금 빼주고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1년이고 이 사람 전세금 빼주고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양도하면은 전입할 필요 없이 2년 내에 종전주택 팔면 됩니다. 16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갈아탈 때, 뭐 갈아탄다는 표현을 쓰네요. 갈아탈 때 양도인이 살고 있는 신규주택을 양도인이 2년 전세 사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이주택이 되는지, 내가 이거 지금 임차인 구해서 전세 끼고 산 거죠. 전세 끼고 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시적 이주택이 2년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면은 종전주택 2년 내에 양도하면 되고 신규주택에 이사 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개정이 잘 된 것 같아요. 요거는 복잡했던 세법 규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단순해집니다. 17번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비조정에서 신규주택 취득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 전에, 잔금일 전이라는 거는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규주택 소재 지역,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그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됐는데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는 비조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당연히 일시적 이주택 기간 3년입니다. 18번입니다. 이번에는 계약금을 납부를 했어요. 근데 계약금을 납부하는 날 하필 그날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말싸움이긴 한데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해서 그 앞,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한다. 이 계약금을 납부하는 날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3년입니다. 19번입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비조정대상 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신규주택 잔금일, 잔금일에 취득한 걸로 보죠. 원칙은 잔금일에 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 계약금만 넣었으면, 비조정일 때 계약금만 넣었으면 당연히 일시적 2주택은 3년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잔금일의 조정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입니다. 20번입니다. 이번에는 좀 반대의 경우예요. 비조정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주택을 계약을 했는데, 신규주택 계약이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이게 조정으로 바뀐 거예요. 계약 중간에. 반대의 경우죠. 신규주택이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뀐 게 아니고 종전주택이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21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복잡해요. 이게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이 되면서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요거 최종 1주택 규정 적용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때 주택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최종 1주택이 적용되냐 마냐인데, 지금 현재 2022년 5월 10일 시행령 개정으로 이거 다 없어졌죠. 그래서 21번은 복잡하게 과거 내용 알 필요 없이 지금 현재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2022년 5월 10일 이후에는 종전주택 언제 팔았는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현재 일시적 2주택이 있으면 종전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 2년 거주도 해야 되죠. 요건만 맞으면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요거는 어차피 지금 현재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종전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5월 10일 개정은 예측 가능성을 봤을 때 굉장히 개정이 잘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2번도 마찬가지예요. 종전 1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를 했으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알 필요 없고, 종전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한 경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했을 때 2년 거주 요건 채운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또는 2년이죠.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그냥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도 마찬가지죠.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정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5월 10일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 또는 2년 안에 종전주택 팔면 이제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24번입니다. 내용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건 이 2021년 1월 1일에 현재 내가 주택을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1주택인지 일시적 2주택인지 순수한 2주택인지 뭐 3주택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종전주택 매도해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면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제가 항상 상담을 하던 게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는 주택을 하나를 과세로 팔면 그날부터 2년간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상담을 했었는데,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팔면 기산일이 리셋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A주택을 비과세로 팔았으면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기 때문에 B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고 B주택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A주택 언제 팔았는지 상관없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25번부터는 일시적 2주택과 다른 세법의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지 여부예요.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농어촌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법 일반 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과 일시적 2주택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되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농어촌 주택의 규정을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 건데, 일단은 농어촌 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동시에 적용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은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이 있는데 내가 다른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거죠. 임대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거주주택 팔 때 거주주택 비과세 되냐라는 내용이고, 이거 동시에 적용된다라고 제가 지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요게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27번은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요거 아무 상속주택 아니고 요건을 충족한 선순위 상속주택, 요거 저는 유일한 상속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일시적 2주택과 유일한 상속주택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가?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28번입니다. 조특법상 이제 감면되는 주택이 있어요. 예전에 주택시장 다 얼어붙었을 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5년간 양도세를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제 내용이 적혀 있는 이 조특법에 감면주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기적인 주택이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과거에 한 2015년, 한 16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주택시장이 거의 불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감면주택 없습니다. 이 감면주택 규정과 일시적 2주택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가라는 질문이고,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된다. 감면 규정과 일시적 2주택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29번입니다. 29번은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있어요. 그거 동시에 적용되냐 문제입니다. 동거봉양 합가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결과는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시적으로 3주택 될 수 있겠죠. 내가 일시적 2주택이고 나의 부모님이 1주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님과 세대 합가를 해서 부모님 주택 하나, 나 주택 2개 해서 1세대 내에 일시적으로 주택이 3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아서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30번도 똑같은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했어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5년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됐습니다. 내가 일시적 2주택이고 배우자가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나와 배우자의 소유주택이 합쳐보니까 3개가 된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요 종전주택, 요거는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이 경우에 나의 배우자가 갖고 있는 시주택도 비과세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요 신규주택 하나 남았을 때 이거 팔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요 3개 주택을 전부 다 비과세로 팔 수 있어요. 결론은 일시적 2주택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도 동시에 적용 가능하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세법 관련 규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요. 이게 저도 참 공부하기 힘든데, 저도 막상 세무사 시험 공부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버렸습니다. 다행히 시험이 안 나왔고요. 하여튼 주택과 관련된 양도세가 실생활에서 당장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